남북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철도를 시작으로 경제특구 개발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도 급물살을 탈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당시 한 약속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철도와 도로 착공에 합의한 남북은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도 우선적으로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감안한 듯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어쨌든 경제 제재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요. 두 정상은 서해와 동해에 각각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를 만드는 것을 협의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해 경제특구는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며 동해 관광특구는 강원도 고성부터 금강산 일대 조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투자와 합작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해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남북 경협에 있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걸림돌입니다. 제재 조치가 풀려야 경협이 가능할 텐데요. 자, 이대종 기자. 네. 제일 먼저 착수하는 것이 도로와 철도 부분인데 네. 대북 제재가 안 풀려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 이번 이 남북 합의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영토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이거를 연결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남한과 북한 쪽에 있던 철도 시설 관련 시설을 개보수한다, 정비한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대북 제재와는 무방하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 남한 정부는 지난 4월 합의 이후에 내년 예산으로 2,951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방북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함께 방북한 것도 결국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철도와 도로 예상되는 구간은 어딘지와 네. 건설 관련해서 남북 경협에 뛰어든 기업 어딘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이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중 유일하게 끊어져 있던 강릉에서 제진까지의 104.6km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에서 개성까지 11.8km 구간입니다. 우선 이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 로템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도로 확장 연결 공사는 현대건설 등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현대아산입니다. 현대아산은 20년 전에 5,300억 원을 북한에게 쥐어준 뒤에 북한 내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점 사업권이 어디에 영역이 있냐면 전력과 통신 그리고 철도, 금강산 수자원 등 7대 사회 간접자본 개발 사업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권이 오는 2030년까지 독점으로 현대아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철도 이역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경협의 출발점이자 상징인 두 곳은 남북 관계가 냉전과 화해를 반복할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한 마리 소와 1,000마리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저희 이번 방문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소식이 되기를
일정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역시 남북관계에 따라 가동과 폐쇄를 반복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고통도 컸었는데요. 자, 이 기자,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안에 따른 이들 기업들의 반응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동이 지금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에는 지금 124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부는 해외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 상당수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 크게 손해를 봤는데 일부는 매출의 이 규모가 반토막 난 기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피해 일부를 남북 경협 보험이다라는 곳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크게 만족스러운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직원들의 월급을 수개월째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입주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바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기업들도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가동 재개를 두고 희망 고문에 좀 시달렸다라는 기업들이 상당수였는데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도 역시나 좀 신중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상 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북미 간의 협의를 좀 지켜봐야겠죠. 대북 제재가 핵실험 이후에 단거리 발사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제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장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평양 공동선언 중에서 남북 경협 내용이 네.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개성공단 부분과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바로 이 북한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평양 공동선언에 따르면 이 개성공단과 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세부적인 계획 없이 원론적인 혹은 좀 미래지향적인 수준의 내용만 있어서 제재를 위반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남북 경협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